어, 렉처 5에는 이제 propagation through the atmosphere라고 해서 대기 중에서 이제 EM 웨이브가 진행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레이더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땅에서 쏘는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랑 이제 배 위에서 쏘는 이제 시 베이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에 태워서 쏘는 이제 에어본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어쨌든 지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지구 표면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에어본은 이제 좀 뒤에 13단원 정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구상 대기에 있을 때 이제 한 5가지 크게 할 수 있는 어테뉴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이제 5가지 정도를 추격할 수 있는데, 먼저 어테뉴에이션, 이제 감쇄가 되는 거죠. 이제 레이더 빔이 감쇄가 되고, 리프렉션, 굴절이 돼서 이제 되고, 리플렉션이 일어나겠죠. 이제 모든 빛은 반사되잖아요. 이제 애초에 레이더가 반사를 이용해서 타겟에서 반사되는 빛을 받아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땅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가면서 땅에 부딪혀서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멀티패스 효과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제 프로파게이션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에 절대적으로 이전해요. 프리퀀시에 왜 절대적으로 이전하냐 하면,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아까 어떤 1GHz, 3GHz 그렇게 밴드, P밴드, X밴드 그렇게 X밴드, S밴드 그렇게 나누는데,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일단 직진성이 강해지잖아요. 이제 프리퀀시가 높으면 빛이 직진성이 강해지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뒤에서 천천히 볼 건데,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게 고도예요. 고도가 높아지면 왜 그러냐면, 높은 고도일수록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공기가 희박하고 뭐 강수량 같은 것도 당연히 적고, 이제 강수량 같은 것도 적고, 이제 공기가 희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산소랑 이제 수증기, 이 두 분자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제 어테뉴에이션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 때문에 공기 중 밀도도 낮아져서 이제 굴절률 같은 것도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고도가 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의 곡률,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지구의 곡률이나 이제 지표면에 있는 머테리얼, 그러니까 뭐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 쇳덩이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러프니스, 이제 수표면,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반사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단한 땅에 반사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맨 먼저 리플렉션을 볼 거예요. 리플렉션을 보기 전에 이제 인터피어런스라는 게 있는데, 인터피어런스라는 건 간섭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냐 하면, 이제 빛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 사인 웨이브잖아요. 이렇게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페이지가 그러니까 위상이 똑같을 경우에는 컨스트럭티브하게 상호작용을 일으키지만, 페이지가 완전 90도 차이가 나버리면 디스트럭티브하게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빛은 반사한다고 했잖아요. 반사한다고 해서 어떤 게 일어나냐 하면, 다이렉트 패스로 이렇게 레이더에서 쏜 게 타겟에서 맞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멀티 패스가 생겨서 저희가 완벽하게 이렇게 웨이브를 쏠 수 없잖아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텐데, 이렇게 간 게 땅에 맞아서 우연하게 타겟을 맞았어요. 그럼 얘도 당연히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이런 멀티 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중요하게 되는 건데, 물론 뭐 우주에서 막 쐈다 그러면서 반사될 게 전혀 없다 하면 멀티 패스가 뭐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아무튼 그런데 사이너소이달이 두 개 합쳐졌을 때 앰플리투드는 여기선 0배가 그러니까 제로가 되니까 0이고, 여기는 2배 됐죠. 그래서
레이더의 볼티지는 0에서 2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웨이브가 두 개일 때. 그러면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볼티지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0에서 4까지, 0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이거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잖아요. 이제 레이더란 게 맞고 다시 돌아오니까 올 때도 0에서 4배 차이가 나니까 총 0에서 16배까지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파워가 그래서 16배까지 커질 수도 있고 아예 0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멀티패스가 되는데 멀티패스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페이지도 당연히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서페이스의 리플렉션 코에피션트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빛을 이거 아마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빛이 이렇게 땅을 맞고 튕겨져 나갈 때 온전하게 튕겨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파워가 떨어져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물론 거울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다 빛의 에너지를 반사시키지만 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이렇게 머티리얼마다 달라지는데 이게 러프한 랜드 그러니까 이제 엄청 단단한 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될 때는 0에 가깝고 스무스한 이제 강물 같은 거에 반사되면 1에 가까워요. 이 코에피션트 그래서 1이면 온전하게 다 반사시킨 거고 0이면 그냥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인 모델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제 레이더 안테나의 높이를 HR, 타겟의 높이를 HT라고 했을 때 페이지 차이는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렇게 두면 이제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좀 더 보여주면 일단 근사예요. 근사. 왜냐하면 이 다이렉트 길이랑 이 다이렉트 레이 길이랑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사시키는 건데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리플렉티드 레이 패스랑 이제 다이렉트 패스를 뺀 게 페이지 차이가 되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게 HR 2배니까 이 H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타가 작을 때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디퍼런스는 이렇게 2파이 나누기 파장 웨이브랭스 곱하기 이렇게 델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디퍼런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이거 저희 프리 트랜스폼 할 때 J2파이 FT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 2파이 FT가 페이지 디퍼런스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텀이에요. 그래서 2파이 F에서 CO 람다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시간 같은 경우에는 1분의 S가 돼서 고정적으로는 2파이 람다분의 S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S가 이 델타고 델타 텀이고 이 델타 텀이 이 HR 사인 세타니까 최종적으로 페이지 디퍼런스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이 감마 그러니까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페이지가 뒤집힐까요? 페이지가 뒤집힐 경우에는 이제 파이를 추가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지가 완전 정반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페이지 디퍼런스는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얘가 여기 F는 이제 프로파게이션 팩터라고 하는데 프로파게이션 팩터를 이렇게 원래 다이렉트 웨이브인 1과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곱해진 이제 리플렉티드 웨이브가 있는데 여기 이게 페이지 시프트잖아요. 페이지 시프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0에서 16배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F의 4승만큼 이제 파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파워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데리베이션 할 건데 1 플러스 exponential i 파이라고 했을 때 얘를 코사인과 사인 텀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널이랑 리얼 파트로 나눈 거죠. 그러면 얘의 파워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이거를 4제곱 해주면 16 사인 4제곱
뭐 안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피크가 뜨고 0일 때 파이의 배수일 때 0이 뜨잖아요. 그래서 멀티패스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워의 개수는 이제 이렇게 n의 값에 따라서 n이 지금 그 어떤 특정한 그 자연수인데 양의 정수인데 양의 정수 값에 따라서 피크가 떴다가 아니면 0이 떴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피크가 떴다가 아예 0이 됐다가 피크가 떴다가 0이 떴다가 하는 건데 이건 리플렉션 코에피션트에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땅 리플렉션이 일어날 때 파워를 온전하게 다 반사시키니까 이렇게 나는 거고 좀 애매하게 반사시키면 이제 조금 이러한 그 멀티패스 이펙트가 좀 덜 나타나겠죠. 그리고 얘가 다 그 리플렉션 일어날 때 멀티패스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프리퀀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바뀐다고 했는데 프리퀀시가 여기 1일 때 이거면 2 곱하기 프리퀀시 1이면 2죠. 프리퀀시가 2일 경우에는 더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건 여기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개 x가 이제 한 파장 차이라고 하면 이 한 파장 차이가 프리퀀시가 1일 때 한 파장 차이는 여기 프리퀀시가 2일 때는 파장이 2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인터피어런스로 인해서 0이 되는 데 여기 한 번이 일어날 때 여긴 2번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프리퀀시가 일어날수록 이제 점점 더 뭐라 해야 되지? 자주 일어나는 거죠. 멀티패스 효과. 그리고 이제 폴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폴라라이제이션이 어떤 거냐면 H 폴라라이제이션 하면 이거 보면 땅에서 이런 웨이브가 갈 때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땅과 벌티컬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수지로 나타내기 좀 애매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얘가 x, y, t라고 하면 xy 플레인에 있는 애고 같은 경우에는 y가 있으면 xg 플레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얘를 벌티컬이라고 얘를 이제 v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홀라이즌이라서 h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 h랑 h 폴라라이제이션이랑 h랑 v에 따라서 이제 코에피션트가 또 달라져요. 그리고 그레이징 앵글이 어떤 거냐면 이제 얘가 땅보다 각도가 얼마만큼 높으냐예요. 그래서 0도 같은 경우는 땅과 완전 수평하게 쏘는 거고 45도면 이제 땅과 이제 45도 각도 90도면 땅과 완전 직각으로 딱 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제 이그젠플을 보면 이제 SPS 49, 10이라는 밴데 이 사람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오버리지 파워는 13kW 뭐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제 바다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거의 1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멀티패스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바다에서는. 그래서 바다에서는 여기가 피크가 나타나는 반면 여기는 0이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항공기를 관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질문을 드리면 만약 이렇게 지금 바다에 있을 때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넓이가 구간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한 그레이징 앵글이 한 0.3도? 이때는 피크가 뜨는 반면 0.5도 정도 되면 거의 지금 못 본다고 봐도 되잖아요, 바다에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위치에 딱 배가 서 있을 때 뭐라고? 아, 뭐 당연히 바뀌겠지. 왜냐하면 이제 파도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걸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파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연의 랜덤성에 의존해야 되는 건데 그 랜덤성에 의존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내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비행기를 관측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리플렉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제 빛이 앞으로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 굴절 계수가 달라 저희 고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보면 이제 어떤 막대기를 물에 비스듬하게 넣으면 이제 상이 조금 꺾여 보이는 현상을 이제 굴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냐하면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을 했는데 공기 중에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이제 그냥 공기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밀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항공으로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반대로 내려갈수록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밑에는 높아요. 그러면 이제 구절은 이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을 타고 이렇게 꺾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만약 진짜 굴절이 없다면 내가 레이더에서 이렇게 최대로 볼 수 있는 각도는 이 정도. 그러니까 못 보는 경우가 되는 건데 굴절 때문에 이렇게 맞아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적혀 있지만 레이더 빔은 이제 디플렉션 인덱스 그러니까 굴절률이 낮아지면서 낮아지는 방향으로 다운와드 해서 꺾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근데 만약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만약 지구의 반지름이 A라고 했을 때 이게 꺾이는 것 때문에 타겟에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당연히 빛이 직진할 줄 알고 딱 쟀는데 알고 보니 밴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길이가 생각보다 더 짧게 구해지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지구의 반지름을 이제 KA라고 두고 이제 푸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3분의 4 얼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어딨지?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지구가 동그란 원이라고 그냥 원래는 휘어 있잖아요. 휘어 있는데 이제 그냥 완벽한 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타겟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거리를 D라고 하고 타겟의 높이를 H라고 하고 지구의 거리를 A라고 하면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여기 K가 없는 텀으로 이 루트 2AH가 나오는데 이 디스턴스가 내가 구한 것보다 짧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빛이 직진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풀었잖아요. 이거 구하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빛은 이렇게 휘죠. 휘기 때문에 원래 휘어서 왔으면 어느 정도 더 직진한 것보다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우린 직진을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원래 거리보다 조금 짧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K가 없는 텀 보면 K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루트 2AH만 보면 K가 없을 때보다 당연히 값이 작죠. 근데 실제 거리는 멀리 있어요. 왜냐하면 굴절 때문에. 그래서 이 K라는 값을 지구 반지름에다 곱해줘요. 그래서 이제 3분의 4 얼스라는 이제 개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근사시키는 거죠. 정확하게 디스턴스를 잴 수 없어서 근사시키는 걸 이제 3분의 4 얼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K 값은 보통 3분의 4를 사용하는데 0.5부터 6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 K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 3분의 4 얼스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제 빛이 직진한 굴절을 완전하게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 이제 얘보다 좀 더 낮은 값을 사용하면 빛이 꺾이는 슈퍼 리플렉션, 그리고 반대로 3분의 4보다 높은 걸 사용하면 서브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오히려 얘는 굴절이 반대 방향이 하늘로 날아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덕팅이라는 게 있는데, 덕팅이란 게 뭐냐 하면 땅으로 굴절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빛이 굴절을 하다가 땅에 부딪혔어요. 근데 땅에 부딪히면 리플렉션이 일어나겠죠. 리플렉션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입사각 반사각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다시 굴절이 일어나서 또 땅에 꼬라박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걸 덕팅이라고 해요. 이걸 덕팅이라고 하는데, 이 덕팅이 생기면 문제점이 뭐냐? 일단 좋은 점은 타겟이 여기 있을 때 원래 같은 경우에는 덕팅이 없으면 이렇게 땅에 가까운 물체를 디텍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덕팅이 생기면 어떤 최고의 문제점은 이제 표면이 대부분 이제 표면의 대부분 물체들이 이제 레이더에 잡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더에 이제 감시를 방해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땅에 있는 돌덩어리가 저희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날아오는 비행기가 관심사지. 근데 덕팅이라는 효과 때문에 이제 땅덩어리들이 관측되면서 이제 레이더를 방해하는 거죠. 이러한 효과들은 이제 뒤에서도 그냥 온 것만 하고 나오진 않는데 이걸 지워준 딜리터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돌들은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이제 비행기 같은 거 움직이기 때문에 도플러 필터링을 이용해서 얘들 다 클러터를 리젝션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움직이는 애들은 다 도플러 효과가 있는데 도플러 효과가 생기면 프리퀀시가 바뀌잖아요. 근데 얘들이 맞고 돌아오면 얘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프리퀀시가 안 바뀌겠죠. 그런 애들을 다 이제 클러터라고 취급하고 리젝션 시키면 얘들 다 없어지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노말러스 프로파게이션, 이걸 덕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회절이 있는데 회절도 이제 비슷해요. 회절도 이제 돌절이랑 비슷하게 여기 원래는 못 보는데 여기 디프렉션 레지언이라고 해서 여기는 사실 못 보는데 회절 때문에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회절은 다 아시다시피 파도가 이렇게 직진하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은 웨이브가 전달이 안 돼야 되는데 회절 효과 때문에 웨이브가 전달된다. 이런 현상이고요. 그래. 응? 이제 어테뉴에이션인데 어테뉴에이션은 아까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이제 수증기랑 산소 분자 두 개에 의해서 이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이제 쇼트 웨이브랭스 웨이브랭스가 짧은 즉 이제 고주파 애들이 이제 수증기랑 산소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웨이브랭스가 점점 길어질수록 지금 어테뉴에이션이 거의 없죠. 지금 보면 0.1도 안 되죠. 지금 웨이브랭스가 1이면 한 이제 3GHz 대역인데 거의 없죠. 1보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인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보면 이제 한 22.2GHz 대역에선 수증기 때문에 엄청 이제 어테뉴에이션이 심해지고 60GHz부터 산소 분자 때문에 어테뉴에이션이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저희 원래는 이제 20 이상은 쓰기 힘들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어테뉴에이션을 이제 어테뉴에이션이 이제 이 정도 일어나지만 앞에서 레이더 이케이션 했을 때 보면 이제
안테나 게인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이제 짧을수록 안테나 게인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랑 이제 안테나 게인이랑 합해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 해서 28GHz 대역이나 72GHz 대역의 이제 프리퀀시들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론적으로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어테뉴에이션은 심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물 분자랑 산소 분자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션 앵글이라고 해서 얘가 얼마나 높게 보냐에 따라서도 이제 어테뉴에이션이 다른데 높게 보고 있으면 이제 고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고도가 높으면 공기 밀도가 작고 공기의 밀도가 작다는 건 산소 밀도도 작고 물 분자도 적고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적어지니까 어테뉴에이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내가 레이더가 얼마나 높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어테뉴에이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나 안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어테뉴에이션을 일으키겠죠. 당연히 프리퀀시에 디펜던트 하고요. 그래서 약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오노스페릭 프로파게이션 전리층인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에서 이제 3.5에서 30MHz 정도 대역을 사용하는 건데 왜냐하면 높은 헤르츠 대역은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리층을 타고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헤르츠를 사용해야 돼요. 낮은 프리퀀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정도 있을 때 이제 HF 레이더라고 해서 하이 프리퀀시 레이더라고 해요. 이건 앞에서 사용했던 그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용 이제 프리퀀시랑은 좀 다른데 얘들은 이제 좀 약간 엄청 멀리 있는 애들 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층 안에서 얘들이 굴절을 하게 되고 굴절을 하면서 이렇게 타겟에 맞고 타겟에 맞은 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또 굴절돼서 레이더로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맥시멈 유저블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얘가 어느 정도 프리퀀시가 너무 높으면 우주로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처럼.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여기서 전리층 안에서 굴절을 일어날 수 있는지의 기준을 이제 MUF라고 해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절이랑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 밤과 낮일 때, 그리고 계절일 때 달라지는데,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 이제 썸머 데이일 때는 이제 F2가 없죠. F2랑 F1이 위에 가 있고, 윈터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가 있고, 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 D가 없고 E도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D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어테뉴에이션을 담당하고 있어서 D 같은 경우에는 D 레이어를 거치면 애들의 이제 웨이브의 파워가 적어져요. 근데 이제 밤에는 D 레이어가 없으니까 밤에 조금 더 레이더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E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어테뉴에이션을 일으키는 역할이고요. F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굴절을 일으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 때문에 이제 전리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이제 태양 폭발 같은 걸 하면 이제 여기서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이 자기장 때문에 전리층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의 흑점과도 되게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 흑점을 예측해서 이제 전리층을 이론적으로 설계해서 이제 저 레이더를 사용해야겠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왜 주된 이제 연구 주제가 아니냐면
일단 태양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막 흑점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언제 갑자기 폭발한다 했다가 안 폭발하고 갑자기 폭발하고 그래서 저희 뭐 무선 통신 같은 거 막 태양 폭발하면 막 갑자기 목통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리층을 사용한 레이더는 이제 좀 사용하기 힘들다. 네, 이제 여기까지고.